안녕하세요. 1학년 위학찬입니다. 제가 오늘 생활체육 강연을 맡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우리가 하나고에 와서 우리가 하나고에서 몇 가지 우리가 우리만의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나가야 될 몇 가지 일들을 제가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강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모두들 아실 건데 착시현상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보면 시각에 관하여 생기는 착각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저기서 의미를 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단순히 시각에 의한 착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착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먼저 시각에 대한 착각부터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모두 다 아실 텐데요. 오른쪽이 또 왼쪽보다 더 길게 보이죠. 하지만 원래 본질적으로는 이 막대가 같은 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같은 본질적인 것에 어떤 화살표의 길이, 아니면 화살표의 크기, 아니면 그 모양에 따라서 이 본질적인 것들이 변화되어 보이는 거죠. 이 그림은 착시현상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만약에 초록색 화살표가 맨 처음에 눈에 들어왔다면 노란색은 단순히 배경처럼 나올 것이고 반대로 노란색 화살표를 보게 된다면 초록색은 단순히 배경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관점을 좀만 달리 한다면 초록색 화살표뿐만 아니라 노란색 화살표도 바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가운데 회색 막대가 있습니다. 이 회색 막대는 색깔이 동일한 회색 막대입니다. 하지만 주위에 있는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 보여요. 왼쪽은 진하지만 오른쪽은 옅어지므로 이 같은 원래 본질적인 회색 막대가 왼쪽은 옅어 보이고 오른쪽은 갈수록 진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이 그림은 응용시킨 그림입니다.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여기 A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B가 있죠. 이 두 개는 믿기지 않겠지만 같은 색깔입니다. 이 그림을 응용시킨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바탕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 보이는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어쨌든 이제 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주제는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주제와 착시현상을 연관시켰을까요? 아마 저는 이 주제가 착시와 연관시키는 것은 상대적인 값에 자신의 특색이 착시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저는 크게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상대적인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본 시험에서 나온 등급 같은 것도 상대적인 값이겠죠. 당연히 상대적인 값인 게 우리가 어떠한 기준에 정해서 어떠한 기준이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그래서 더 자가 들어감으로써 상대적인 값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적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과연 그것이 절대적인 것일까요? 저는 그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을 100점 맞은 친구가 있고 50점을 맞은 친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값이 절대적이라고 하면 수학 100점 맞은 친구가 50점 맞은 친구보다 2배는 더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들은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인 값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만의 페이스를 일단 유지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상대적인 값을 연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엽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 다리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뱁새의 그러한 절대적인 것과 황새의 절대적인 것을 비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황새의 걸음걸이가 황새만의 특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새는 그 자신만의 강점을
더 보완시킨 거겠죠. 하지만 뱁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뱁새의 걸음걸이가 장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뱁새에게도 다른 어떤 장점이 존재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다 하게 되면서 공부라는 한 것에 대한 상대적인 값에 연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특색이 아니어도 그 특색을 남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좀 처진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억지로 달려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만의 어떤 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특색을 오히려 더 죽이게 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친구와 왼쪽 친구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둘 다 이 막대기라는 같은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역량을 똑같이 개발해 나갔는데 이 친구는 바깥쪽으로 개발해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친구는 안쪽으로 개발해 나갔죠. 그 바깥과 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긴 하지만 아마 이것은 자신의 특색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만의 진로가 바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봤을 때는 이 친구에 비해서 더 왜소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특색을 유지하면서 이 친구도 나를 발전해 나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마 이 친구가 어떻게 잘못을 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만의 좋은 방법을 찾아서 발전시켜 나갈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 나갈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점을 한번 다르게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위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원래 이게 절대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의 차이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달리 본다면 우리만의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특색을 키워나가면서 자신의 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은 동영상 한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이지만 잠시만요. 이 동영상인데요. 4개의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구슬을 올려놓습니다. 그럼 그 구슬이 위쪽으로 끌려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주의하여 보실 것이 이것은 앞면에서 본 그림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180도 돌려서 본다 하면 이 그림은 전혀 달라집니다. 가운데가 솟아 있었다고 느껴지지만 사실 이 모양은 가운데가 움푹 꺼진 모양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어떤 모습을 찾지 못한 조금만 관점을 다르게 보면 자신의 숨어있는 특색도 자신이 찾아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만의 특별한 특색을 발전시켜 나가면 충분히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